공법이요? 31일 공법입니다. 자, 그럼 나중에 또 얘기 말씀드릴게요. 자, 5월 1일 날이 민법, 5월 2일 날이 개론, 5월 3일 날 민법, 5월 4일 공시법, 5월 5일 날은 자, 애들 때문에 안 한다 그래서 좀 쉬고요.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셋째 주에 가서 17, 18일 공법입니다. 자, 그래 저걸 카메라 딱 찍어 놓으세요. 자, 오늘은 48쪽에 우리 경계할 차례, 경계. 자, 우리가 어디까지 왔느냐. 어제 이제 민법 종강 했잖아요. 그죠? 오늘 이제 요 공시법 종강 할 거예요. 체크리 합시다. 자, 토지 표시. 자, 토지 표시는 일단 소재, 지번, 지목, 자, 면적, 자, 다음에 경계 또는 좌표죠. 경계 또는 좌표. 자, 이거는 왜 이제 또는이라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배우기 전에 경계는 도면에다가 표시합니다. 도면에. 지적도나 이면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경계잖아요. 그죠? 자, 이 좌표는, 요 도면에는 좌표가 안 들어가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해서 이제 또는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 가느냐? 요거 갑니다. 경계는 어디에 표시한다고? 도면에 표시하는 겁니다. 도면. 자, 1의 갑니다. 경계란 필지별로, 자, 동그라미치되 경계점이야. 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구모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선, 경계, 선을 말한다. 다시 양식 한번 볼까요? 우리가 도면 한번 찾아가 보죠. 68쪽으로 와보세요. 68쪽. 68페이지에. 자, 맨 위에 이제 거기 지적도 도면 있죠. 그죠? 거기 맨 왼쪽에 7번 대지 보세요. 7번 대지 지금 직선으로 딱딱 돼 있죠. 이렇게. 요 경계점들을 딱, 이렇게. 요게 경계점이잖아.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입니다. 선, 요게 경계야. 요거는 경계점이고,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이 경계가 됩니다. 자, 경계라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이 지표 땅 위의 경계가 아니고 도면에 나타난 경계입니다. 도면상 경계를 말해요. 항상. 우리는 지적법. 자, 그러면 경계는 어디에 표시된다고? 지적도하고 임야도에만 등록됩니다. 지적도와 임야도에만 등록돼요. 경계는. 자, 밑에 양가로 2번 구별 개념이 이제 우리 민법상 경계하고 다르다는 거야. 자, 동그라미 1번. 민법에서 우리 배우는 경계는 땅 위에 있는 실제 경계를 하는 거예요. 민법상 경계를 하면 실제 땅 위에, 우리 땅 위에 설치한 담장이나 울타리, 도로, 뚝 등을 말합니다. 땅 위의 경계야. 이걸 지상의 경계라 그래요. 우리 보통 이제, 자, 집하고 경계를 뭐가 많죠? 담이 많잖아요. 그죠? 담. 그리고 논하고 경계를 뭐가 많죠? 국어가 많죠. 그죠? 그런 것을 지상의 경계야. 여기서 우리 지적부에서 경계는 땅 위의 경계가 아니고 도면상에 있는 경계를 말합니다. 자, 불일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조심해.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자, 줄한 거 보죠. 지금 배우는 공간정보법상의 경계는 줄여서 지적법상 경계죠. 지적법상의 경계는 조금 전에 배웠던 땅 위의 경계가 아니야. 한번 읽어볼까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단위 토지인 일필지의 구획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잖아요. 일필지 77대다. 그러면 일필지의 경계죠. 그죠? 자,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땅 위에 있는 지상의 지형지물이나 구획이 아니라 줄거세요. 지적공부 즉 줄겁습니다. 도면상 경계를 말한다. 이걸 기억해야 돼. 지적도 위에 있는 경계, 임야도 위에 있는 경계를 말합니다. 땅 위의 경계하고는 달라요. 자, 그 점을 조심하고. 그 다음 양가로 4번 내려옵니다. 경계에 설정하는 원칙. 그런 지적도에 이제 경계 설정하는 칙은 오른쪽 2번 갑니다.
경계 직선주의는 알아야 돼. 경계는 직선이야. 경계는 직선입니다. 자, 경계선은 경계점과 경계점 사이를 최단거리인 직선으로 등록하는 게 원칙입니다. 경계는 직선주의입니다. 자, 그걸 기억하고 다음 양가로 5번 내려옵니다. 땅 위에 지상 경계 구별. 자, 땅 위의 경계하고는 달라요. 땅 위의 경계하고는. 자, 동그라미 1번 토지의 지상 땅 위의 경계는 민법에서 배우는 거죠. 투기나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되는 구조물 및 경계점 표시 등으로 표시합니다. 땅 위의 경계입니다. 자, 다음 장 넘기세요. 자, 다음 장 넘기면 이제 청량하는 경우 필요 없고요. 오른쪽 51페이지 6번 중에 표시하세요. 지상 경계 결정 기준. 계속 나왔죠, 이제. 자, 그러면 요 도면상 경계가 아니라 땅 위에 있는 경계, 우리 땅 위에 있는 경계. 결정 기준이 5가지가 있어요. 거의 매년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땅 위의 경계. 자, 지상 그러면 땅 위, 지상. 따졌다, 위상자, 땅 위의 경계입니다. 자, 지상 경계 결정 기준은 5개 나오는데 꼭 외워야 돼. 자, 보죠. 지상 경계를 새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구획이 되는 구조물을 기준할 때 다음 기준에 따른다. 자,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어요. 자, 이쪽 경계하고 이쪽 경계를 높낮이 차이가 없다. 그러면 가운데 중앙을 해야 갑하고 을이 서로 공평하잖아요. 중앙. 높낮이 차이가 없다 그러면 구조물의 중앙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앙. 그 다음 2번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는 높이의 차이가 있어. 그러면 구조물의 하단부입니다. 하단부 아래 하단부.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야. 왜냐하면 수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수평 하단부. 그 다음 3번 도로, 부거 등 토지, 절토, 잘린 거, 절토된 부분이 있으면 경사문에 이거는 상단부가 돼야 됩니다. 상단부. 저 물속에 들어가서 청량을 못하잖아. 상단부. 다음 4. 자,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는 접한다 그러면 최대 만조이선입니다. 물이 나오면 최대 만조이선, 즉 밀물시죠. 또는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입니다. 자, 마지막 5번에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 중 제방 나옵니다. 제방 등을 토지에 편의를 등록할 때는 바깥쪽 어깨 부분이다. 맨 바깥쪽 어깨 부분. 그래야 우리 국토가 넓어진단 말이에요. 좀 말해온다. 1. 자, 높낮이 차이가 없다 그러면 어디가 경계야? 중앙. 높낮이 차이가 있다 그러면 하단부. 토지가 잘렸다, 절토되어 있다, 상단부. 물이란 말이 나온다. 바다나 하천이 나오면 최대 만조이선, 최대. 그 다음에 제방이 나오면 바깥쪽 어깨 부분이야. 그 밑에 그림 나오죠, 그죠? 한번 읽어보면 돼요. 요 자주 나오는 요 5개 외워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면 내리 이제 8번 또 중요 표시하세요. 8번. 자, 8번 줄거 나가면서 자, 우리가 지상 경계를 할 때 자, 여기 이제 자, 지상 여기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으면 경계를 이렇게 자르든 이렇게 잘라야지 여기다 경계를 이렇게 자르면요 토지를 갖다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계할 때는 건물을 걸리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게 8번. 분할에 따른 땅 위에 지상 경계는 지상 건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건물이 철거당하잖아요. 예외가 있어. 다만, 이걸 많이 해요. 다만. 다음 4가지의 경우는 건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있어요. 자, 머리 밑에 따른데 확공도도 이렇게 옵니다. 자, 이 건물을 걸리게 이제 분할할 수 있다는 거죠. 확공도도 이렇게 오세요.
확공도도는 걸리게 할 수 있다. 이 걸리게 한다는 것은 결국 건물이 어차피 철거될 거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확공도도가 있으면 어차피 철거될 거니까 걸리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자, 갑니다. 1번에 법원의 확정 판결의 확입니다. 자, 확정 판결로 야, 건물 철거하라 이런 판결 나오면 당연히 걸리게 할 수 있죠. 법원의 확정 판결이라는 게 확자, 확정, 확공, 공이 3번에 공공사업입니다. 공공사업의 공공사업 등에 따라 보세요. 어차피 이게 철거할 거예요. 보세요. 학교용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 철거해야 되겠죠. 그죠? 다시 학교를 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경계를 걸리게 할 수 있겠죠.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에 건물이 없어져야 되잖아. 국어, 유지, 수도용지 등의 지목이 되는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죠. 공공사업의 확공, 도도. 2번이 가면 도도. 도시개발사업. 자, 도시개발사업은 우리 신도시 생각하면 돼요. 신도시 다 밀어야 되잖아요. 다 밀어야 되니까 건물 철거시켜야 되잖아.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그 다음에 4번에 도 나와요. 4번이 국계법 30조 제6항에 따른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이 고시된 지역이 줄거세요. 도시군 관리계획서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는 건물 철거해야죠. 확공도도는 건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9번. 자, 지적 확정 청량. 자, 지적 확정 청량한 걸 무조건 신도시 생각하라 그랬어요. 신도시. 지적 확정 청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한다. 공사 보통 한 5년, 10년 걸리잖아요. 완료된 현황도 결정하는데 공사가 완료된 현재 상황이 처음 계획하고 다른 경우 있겠죠. 사업 계획도와 다를 때는 미리 사업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경계 꼭 한 문제 나오고, 다음 이제 면적으로 갑니다. 책이 조금 순서가 바뀌었죠. 자, 면적 갑니다. 자, 면적은 수평이죠. 수평. 그러니까 제곱미터입니다. 제곱미터 단위죠. 제곱미터 우리 뭐 산수했잖아요. 그죠? 가로. 자, 근데 가로가 뭐 100이고 세로가 500이다. 그럼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수평 면적이 되는 거죠. 세제곱미터 같으면 공간이지만 세제곱미터가 아니고 제곱미터입니다. 수평 면적이 수평의 면적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필지에 동그라미 크게 칩니다. 수평 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수평 면상의 넓이입니다. 자, 이번에 면적의 단위는 자, 미터법으로 바뀌었죠. 자,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평수로 했죠. 그죠? 평수가 아니고 미터야.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야. 미터법에서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로 등록합니다. 제곱미터. 자, 맨 밑에 3번 내려옵니다. 면적 측정에 대해서 청량을 해야 되겠죠. 면적을 정하려면 일단 청량을 해야 됩니다. 원칙은 청량을 하죠. 자, 그럼 오른쪽 오세요. 오른쪽 박스로 옵니다. 그거 내어줄게. 1. 첫째 합병 줄 것에 당구장 표시. 합병 청량 안 한다 그랬죠? 합병 나오면 청량 안 합니다. 우리 다 배웠어, 합병. 자, 여기가 100제곱미터다. 요거는 110번치. 여기가 소유자는 같아야죠, 당연히. 이거는 10의 1번치. 이거는 150제곱미터야. 합병하면 요걸 갖다가 없애가지고 합하면 되죠. 더 하면 되니까 청량하지 않습니다. 합병은 지적 청량하지 아니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 자, 경계를 복원하는 청량. 자, 땅 위에 있는 경계 복원하는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하는 경우는 필지마다 원칙적으로 지적 현황이에요. 현황. 현재 상태. 면적 측정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 정도만 기억하고
그 4번에 면적 측정 방법은 2번만 기억하 동그라미원 좌표 면적 계산법. 좌표 면적 계산. 옆에 적으세요. 신도시라고 적습니다. 신도시는 우리 지적 확정 측량한다 그랬죠? 무조건 신도시 도시개발 사업이 나오면 이거는 좌표로 계산해. 좌표로 계산을 한다. 좌표 면적 계산법. 자, 이거 나간다. 경위 청량 방법으로 세부 청량을 실시하여. 자, 수치지기 지우세요. 수치지기는 안 씁니다. 이렇게 적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이렇게 바꾸세요. 수치지역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무슨 시행지역? 경계표 좌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시행하는 지역이 바로 신도시입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경계를 쭉 바로 나오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 사용한다. 그래서 면적은 좌표에 의해서 수학적 계산으로 산출한다. 어느 지역만? 신도시만. 그렇게 기억해 놓습니다. 자, 5번 이제 면적 결정과 끝자리에서 545입법이랑 나와요. 자, 545입법. 자, 5보다 초과하면 올린다. 5 미만이면 내린다, 버린다 이거예요. 버린다. 545입법. 5 미만이면 버린다, 초과되면 올린다. 이걸 545입법이라 그래. 545입법. 그러면 딱 5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문제야. 딱 5. 자, 갑니다. 일단 5가 초과되면 올린다. 예컨대 0.5다. 0.5, 1 초과되잖아. 그럼 올려서 1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미만이다. 0. 만약에 49다. 그럼 버려서 0이다. 이렇게 됩니다. 딱 5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갑니다. 그걸 545입법이라 그래. 545입법. 5를 초과하면, 5를 보다 미만이면 버리고, 5를 초과하면 올린다. 545입법. 자, 1번 원칙 갑니다. 자, 우리 도면 축척이, 자, 축척 보세요. 축척이 이제 분모가 4자리야.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지역이야. 4자리. 분모가 4자리인 지역은, 자, 기억합니다. 최소 단위가 1제곱미터야. 토지 면적은 1제곱미터 단위까지 표시한다. 소수점이 없어요. 최소가 1제곱미터야. 자, 그 다음 리어 자 나옵니다. 면적의 자 1제곱미터 미만의 건수가 있으면 0.55 미만일 때는 버립니다. 그리고 0.5제곱미터 초과하면 올립니다. 그러니까 0.49 그러면 버린다. 0.51 그러면 올린다. 이게 545입법입니다. 자, 문제는 다음 페이지만 T가 여기 가장 많이 나와. 맨 마지막 건수가 딱이라고 살짝 적어. 그래 안 틀려. 딱 0.5일 때는 가능하면 짝수로 만들라 그래. 구하리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립니다. 맨 마지막 자리가 0 또는 짝수는 버리고 홀수는 올려서 짝수로 만들어줍니다. 딱 0.5일 때는 구하려는 끝자리 수가 0이나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면 올려서 짝수 만들어줍니다. 다음 T가 다만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땐 최소 단위인 1제곱미터로 합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그 예외는 자,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 지역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 이퀄 적어 500분의 1입니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얼마분의 1이라고? 500분의 1이에요. 자, 그러니까 500분의 1 지역하고 600분의 1 지역은 분모가 세 자리죠? 대축책이잖아. 이때는 조금 달랐어. 자, 갑니다. 기억. 토지 면적은 자 0.1제곱미터까지 표시합니다. 대축제니까 0.1 최소 단위가 얼마라고? 0.1제곱미터예요.
신도시는 최소 단위가 0.1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럼 니은에 0.1제곱 미만의 건수가 있으면 0.05야. 05 미만일 때는 버린다. 그러면 0.049이면 버리죠. 다음 0.05제곱도 초과한다. 초과. 근데 0.051 이렇게 초과하면 올립니다.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디귿. 건수가 딱 0.05제곱미터일 때 0.05제곱미터는 구하려는 끝자리 수가 0 또는 작으면 버리고 홀수일 때는 올립니다. 그 다음 리얼 최소 단위는 0.1제곱미터야. 최소 단위는 0.1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한번 내려와 보죠. 자, 예를 한번 보세요. 밑에. 예. 박스, 두 번째 박스 찾았어요? 예. 여기 원칙, 일반 축책의 도면 옆에다가 분모가 4자리인 경우, 분모 4자리, 1000분의 1, 1200분의 1, 뭐 이런 거, 6000분의 1. 자, 보죠. 맨 왼쪽에 산출 면적 한번 보죠. 산출 면적이 623.4제곱미터야. 그러면 0.5 초과야, 미만이야? 미만이 0.4니까 초과야, 미만이야? 미만이죠. 그럼 4를 버려야죠. 그러면 오른쪽 결정 면적이 얼마 돼야 돼? 623이 돼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보세요. 623.5는 0.5 초과야, 미만이야? 초과야, 미만이야? 뭐가 또 초과야? 딱 오지. 따고 딱 0.5잖아. 딱 0.5니까 자, 조심해야 돼. 딱 0.5니까 623.5잖아. 초과도 미만도 아니잖아요. 딱 0.5니까 여기 홀수야, 작수야? 홀수잖아, 그죠? 홀수일 때는 말한다 그랬죠? 올린다. 4가 되는 거예요. 624제곱미터. 자, 그 밑에 624.5 이건 초과야, 미만이야? 딱 0.5죠? 딱 0.5니까 구하가지는 수가 4잖아. 4는 짝수죠? 짝수니 5를 만다? 버려서 짝수로 만들죠. 624가 됩니다. 딱 0.5가 되면 가능하면 짝수로 만들려는 거야. 그래서 둘 다 623.5도 624, 624.5도 624, 4 짝수죠. 자, 그 다음 624.52, 5이니까 5를 뭐죠? 초과죠. 초과니까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625제곱미터가 돼야죠. 맨 마지막 623.6도 초과죠. 초과니까 올려줘야죠. 624제곱미터. 자, 오른쪽 갑니다. 600분의 1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 이퀄 제거 500분의 1입니다. 무조건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면 말이 나오면 500분의 1 신도시 떠올라야 돼. 자, 이거는 최소 단위가 얼마나 그랬어? 0.1제곱미터요. 0.1제곱미터.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산출 면적이 맨 위에 145.53입니다. 그러면, 자, 53은 0.03이죠. 3이니까 5보다 미만이죠. 그러면 버려야죠. 145.5가 돼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145.55 됐네요. 그럼 이거는 뭐죠? 딱 5죠. 딱 5. 딱 5니까 어떻게 해야 돼? 0.5니까 홀수야, 짝수야? 홀수니까 올려줘야죠. 145.6으로 올려야 됩니다. 다음 145.65 또도 5가 딱 0.05죠. 딱 5니까 6이 짝수잖아. 네, 버려서 6으로 해야죠. 145.6. 다음 145.67이 나왔네요. 7은 5를 초과했죠. 초과에 올려줘야죠. 그럼 얼마죠? 145.7제곱미터로 돼야죠. 다음 맨 밑에 145.75. 이거는 뭡니까? 초과죠? 딱 5네, 그죠? 딱 5. 딱 5니까 7이니까 올려줘야 되겠죠? 딱 5니까 올려줘야죠.
8제곱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끝자리 출제한다. 그래서 5, 4, 5위법. 딱 5일 때는, 홀수일 때는 올려주고, 짝수일 때 가거나 0일 때는 버린다. 가끔 나와요. 자,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시고, 6번에서 각종 토지의 면적 결정, 매매, 동그라미 2번만 기억하세요. 2번, 합병. 합병은 청량 안 한다 그랬어요. 합병에 따른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은 따로 지적 청량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그렇게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면적은 끝났고, 쭉 지나가세요. 그 면적 가지고 넘겨 한번 볼까요? 네. 자, 06번 문제 한번 봅시다. 06번.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 그럼 축척이 얼마야? 알아야 돼. 500분의 1이니까 최소 단위가 얼마야? 0.1제곱미터죠. 그걸 알아야 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 나오면 무조건 신도시 500분의 1 떠올라야 돼.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 적정을 위해 계산한 값이 1029.551제곱미터인 경우 토지 대장에 등록할 면적으로 옳은 것 어떻게 됩니까? 0.551이네요. 그죠? 그러면 자 0.0515를 초과야 미만이야 딱 5야. 초과네. 그죠? 51 초과죠? 우리가 초과를 올려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1029.6제곱미터가 되니 6제곱미터. 답이 4번이 되겠네. 그죠? 이런 식으로 냅니다. 자, 그 위에 이제 뭐야? 지상 경계 나오네. 자, 05번. 자, 58페이지 05번. 청량수로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법 이름이 바뀌었어요. 25회 때는 지금 뭘로 바뀌었다? 공간정보법으로 바뀌었죠. 공간법상 지상 경계, 지상 땅의 경계와 결정 기준 옳은 것. 아까 5개 했잖아요. 자, 기억합니다.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다. 얼마죠? 높낮이 차이가 없다? 중앙이죠. 중앙. 구조물의 바깥쪽 면은 틀렸네요. 중앙. 니은.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다. 그죠? 하단부. 틀렸네요. 디귿. 도로, 국어 등 토지에 뭐가 나왔죠? 절토된 부분이 절토됐으니까 상단부 틀렸고. 리얼. 토지가 물 나오네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면 최대 나와야죠. 최대 만조위 또는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 맞아요. 정확해요. 리얼. 미음. 공유 수면 매립지 더 제방 나왔죠.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해서 등록할 때는 바깥쪽 어깨 부분 또는 리얼 미음. 그게 맞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해요. 자, 작년에 뭐 나왔는가 한번 볼까요? 작년에 나온 게, 작년에 나온 게 없네요. 이건 안 실어놨네. 04번 문제 한번 볼까요? 04번. 이거, 우리 공간법상 지목을 지적도 등록하는 때 표기하는 보호로서 옳은 것. 자, 원래 지목을, 자, 줄일 때는 원래 두 문자 쓴다, 머리 글자 쓴다 그랬죠? 근데 차 문자 쓰는 거 어떻게 외웠죠? 두 번째. 어떻게 써서? 까먹었죠, 또. 장차천원 이렇게 외웠죠? 공장, 용지, 주차장, 하천, 유원지, 요거죠? 장차천원. 그 문제요. 장차천원. 자, 가보죠. 1. 광천지는 광이 돼야죠. 광. 공장 나왔네. 장은 장. 그 다음 3번에, 그럼 뭐야? 답이 2번이네, 뭐. 옳은 것? 종이 아니라 장이죠, 장. 3번, 유원지, 이거는 유죠. 유원지, 유. 4번, 제방은 뭐죠? 제. 이게 답이네요. 제. 리얼 도로는 도. 장차천원만 차문자야. 이런 식으로 출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갑니다. 59페이지 갑니다. 지적 공부. 거기 적어요. 3문제 정도 나옵니다. 지적 공부가 우리 7개였잖아요. 그죠?
거기서 한 세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재미없지만 외워야 돼. 자, 1의 갑니다. 지적구문 세 번째 줄.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 두 개 뭐죠? 지적도, 임야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계점, 좌표 등록부 7개가 있습니다. 이 7개 중에 세 문제 나오니까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이건 딸딸딸딸 외워야 돼. 뭐 덜덜덜덜 이렇게 오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자, 종료 갑니다. 자, 1번에 대장은, 자, 대장. 자, 크게 7개를 나누면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나눠요. 자, 대장은 요거는 쉽게 해서 아까 4개 또 있잖아요. 그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요 땅이 만약에 공유다. 공유라면 공유지 연명부. 자, 그 다음에 이 공유 땅에 아파트가 서 있다. 대지권 등록부입니다. 우리 대지권 어제 직권법에서 배웠죠. 어제가 아니라 전번주에. 그 다음 도면은 뭐죠? 도면은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요. 자, 요거는 글자로 쓰잖아. 문자로. 문자로 써. 요거는 뭐죠? 그림으로. 도해죠. 그림. 요거는 자, 문자도 있고 그림도 있어.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중간점이 있다 그래. 중간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자, 문자도 있고 그림. 자, 그림은 이렇게 돼 있다고. 나중에 보면 일필 이런 식으로. 이게 그림이죠. 자, 이거는 글자, 문자로만 돼 있고, 요거는 그림으로 돼 있고, 이거는 그림과 문자 같이 돼 있죠. 고개입니다. 1, 대장 5개. 문자, 그죠? 토지, 동그라미 쳐. 토지, 문자 이퀄 글자로 적어 놓은 장부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 땅,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4개죠. 이번 도면은 그림으로 된 거. 자, 이걸 도해 지적이라 그래. 지적도, 임야도입니다. 3번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어디야? 신도시죠. 신도시. 각 필지의 경계를 좌표로, 수치란 말 지우세요. 수치는 옛날 75년도에 쓰던 말이야. 좌표를 기록한 장부입니다. 이건 형식은 대장이지만 실제는 도면 성질을 함께 가져요. 자, 7개 이제 보러 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2절에 이제 지적부의 등록사항. 자, 1번. 자, 중요하세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은 적는 게 거의 똑같아요. 자, 토지대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공부한단 말이에요. 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900 어제 됐네요. 명의신탁이 이제 우리 경술국시를 당하면서 조선 총독부가 땅 빼앗아 가려고 그러니까 땅 안 뺏기려고 나온 게 명의신탁이라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대장도 자, 대장이 있어야 등기가 된단 말이야. 대장하고 이걸 일치시켜야 되니까. 토지조사사업을 1912년도에 시작합니다. 연도를 몰랐죠. 그래서 이제 토지대장 만들고 등기부를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1918년 3.15 일어나기 전에 18년에 다시 임야조사사업을 해요. 그래서 임야대장 만들고 등기부를 만들죠.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게만 기억하고 밑에 2번 내려옵니다. 편성 방법은 자, 맨 밑에 물적 편성주의입니다. 1필지마다 편성하는 걸 물적 편성이라 그래. 자, 2번, 3번. 자, 중에 표시하세요. 여기서 한 문제 나와. 대장에 등록하는 사항. 제가 외워 나갑니다. 1. 토지 소재. 2. 지번. 묶으세요. 자, 1번, 2번. 토지 소재하고 아까 토지비 어떻게 했죠? 이거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선. 자, 1번, 2번은 7개 있죠? 7개 대장이 공통점이야. 7개의 소재 지분,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전부 다 소재 지분은 공통점이야. 1. 토지 소재 7개 대장의 공통점. 동리 단위까지 법정 행정구역이라고 그랬죠. 송현동까지. 그다음 지번은 다 배웠던 거고. 자, 임야대장에는 뭘 적어야 돼?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그거죠.
다른 게. 다음 3번 지목 28개 지목이죠. 자, 4번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죠. 다음 오른쪽 5번 중요 표시하세요. 요 4개 했죠.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요 4가지 들어갑니다. 요 경계하고 좌표는 안 들어가요. 토지대장에는. 그 다음 5번에 토지 이동 사유입니다. 토지 이동, 신규 등록, 분할, 합병 이런 거. 토지 이동 사유는 대장에만 들어가요. 다음 6번에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입니다. 다음 7,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다음 8번에 토지의 고유번호, 고유번호는 19자리 고유번호를 등록합니다. 토지 고유번호는 조금 더 자세히 배웁니다. 다음 9번에 축척이 대장이 돼요. 축척. 자, 거기서 이제 나중에 축척 배우지만 지적 또는 7종이 있고, 자, 줄거서 임야도 축척은 등록합니다. 자, 10번에 도면 번호도 적어. 도면하고 대장을 일치시켜야 되니까 도면 번호. 다음 11번 각 필지별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장 페이지 번호. 다음 12번 토지 등급 또는 기준 수확량 등급과 설정과 수정 연월. 다음 13번 개별 공시지가와 그 기준. 그 다음 14번은 이거는 적어도 되고 안 되고 되는 거. 그 밖에 국장이 정하는 사. 자, 중간은 크게 쳐. 임의적 등록 사항입니다. 이거는 필수적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그 두 번째 줄이야. 국계법에 의한 용도 지역을 기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용도 지역은 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야 하여 한다 아니고 할 수 있다.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용도 지역은 할 수 있다. 자, 참고학습에서 줄거세요. 토지 고유 번호 갑니다. 토지 고유 번호. 19자리인데, 자, 이건 좀 기억해야 돼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자, 19자리입니다. 자, 19자리. 거기 이제 구성해서 동그라미 2번 갑니다. 대장 구분 번호. 자, 1자리는 1번 줄거, 토지 대장은 1, 임야 대장은 2,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폐쇄 토지 대장은 8, 폐쇄 임야 대장은 9로 부여하는데, 자, 밑에 이제 파란 색깔 나오죠. 토지의 고유번호 구성은 앞에 행정구역이 나오죠. 1, 시, 도, 시, 군, 구, 읍면, 동리. 요게 이제 10자리입니다. 앞에. 10자리는 결국은 소재입니다. 소재. 소재. 동리까지니까. 소재, 동리. 그 다음에 11번째가, 요게 이제, 요게 대장의 종류야. 1번이라면 무슨 대장이라고 그랬죠? 토지 대장.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이라면 임야 대장이야. 요거만 기억하세요. 토지 대장, 임야. 그 다음에 뒤에 이제 8자리. 요거는, 여기 이제 본번, 부번 이렇게 돼요. 네, 결국은 토지 고유 번호는 소재하고 요거죠. 소재 10원 그리고 대장의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건 기억해야 돼. 자, 그게 이제 맨 앞에 1장은 행정구역 표시가 바로 소재입니다. 소재. 그 다음 지적 공부가 1번은 토지대장, 2번은 임야대장. 맨 뒤에 8자리는 지번이야. 지번. 앞에 4개가 본번, 뒤에 4개가 부번입니다. 그럼 그 지번이 몇 번지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지번이 몇 번지? 에? 자, 565의 4 이렇게 됩니다. 다시라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 본번이 565번지고 그 다음에 부번이 4야.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실제 시험에서 가끔 나와요.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 565 다시라고 읽으면 안 돼. 의사. 그럼 이거는 지금 토지대장이야, 임야대장이야? 토지대장입니다. 임야대장은 2번이 돼야 돼요. 자, 그렇게 기억하고. 자, 그 밑에 그 토지대장 양식 나오잖아. 그죠? 한번 읽어보면 돼요. 거기다가 맨 밑에 오른쪽 보세요. 용도지역 등 동그라미 쳐. 찾았어요? 용도지역 등은 저거 임의적이라고 적어. 이거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된다.
임의적 못 찾았어요? 박스의 맨 밑에 오른쪽 봐봐. 맨 밑에 오른쪽 찾았어요? 용도 지역 등은 요거는 임의적이야. 기록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나머지는 필수적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웠다고 치고 오른쪽 공유지 연명부로 갑니다. 자, 이건 개념을 잘 알아야 외워져요. 자,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은 자, 이 1필지인데 여기에 공유자가 10명이다 이거야. 자, 10명이야. 그러면 요 종이 종아리 조그만한데 10명 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토지대장에다가. 토지대장, 그냥 토지대장에는 그냥 소유자 한 명 적어. 토지대장에는 소유자 A 외 9명 이렇게 적어. 그러면 A는 알지만 9명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공유지 연명부에다가 이 10명 다 이름 적는 거야. 그걸 공유지 연명부라 그래. 이름을 다 연결해 적는다는 거야. 소유자 이름을 쭉. 그게 이제 공유지 연명부예요. 자, 1의 갑니다. 의. 자, 1필지에 대해 줄거세요.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몇 명? 2명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는 지적 공부입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보죠. 두 번째,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줄거세요. 대장의 소유자는 토지등기부에 등기된 그 소유자 중 가장 먼저 등기된 홍길동 외 구인이라고 등록하고 공유지 연명부에다가 공유자 10명 전원과 그 소유권의 지분을 등록하는 걸 말합니다. 자, 거기 이제 공유지 연명부에는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장 넘겨보세요. 자, A로 갑니다. 2번. 등록사항 중요 표시하세요. 무조건 지적 공부는 등록사항에서 나와요. 자, 1번, 2번은 묻고, 아까 했죠? 1번, 2번은 7개 공통점이라 그랬죠? 1. 소재. 2. 지분은 다 공통도 적어야 돼. 가장 중요한 게 3번이야. 소유권의 지분. 왜? 공유니까, 그죠? 지분. 10명이다.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소유권의 지분. 그 다음 4번 소유자 10명의 성명과 주소 주민번호입니다. 10명 이름 다 적어야 돼. 그리고 5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 6 토지 고유번호 19자리. 다음 7 필지별 공유지 연명부의 페이지번호 장번호.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3번이야. 소유권의 지분. 잘 외워야 돼. 요령껏 외워요. 요령껏. 다음 3번 가면 대지권 등록부. 자, 이걸 우리 이제 집합 건물을 이제 배웠어야 하는 거야. 밑에 자, 여기 이제 아파트에 여기 10명이 있다죠. 10명. 자, 여기가 이제 101동인데 구분 소유자 10명이다. 10명. 그럼 이 10명이 만약에 똑같이 자 50평에 산다.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1000제곱미터라고 하죠. 1000제곱미터를 이 10명이니까 지분 나누니까 한 명씩 얼마야? 지분이 얼마예요? 100분의 1000분의 10이 되겠죠? 100이네. 10명이니까 1000분의 100. 이게 이제 대지권 지분이란 말이야. 땅 사용권. 요걸 갖다가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지권 등록분. 위에 뭐가 있어야 돼? 집합 건물이 있어야 돼. 그랬을 때 이 건물이 나오면 대지권 등록부가 나옵니다. 그럼 일단 대지권 등록부는 아까 여기 땅도 지금 여러 명이잖아. 10명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뭐야? 공유지 연명부. 공유지 연명부도 이게 있다면 여기 플러스 더 들어가는 게 있겠죠. 공유지 연명부 플러스 4개가 더 들어가요. 자, 갑니다. 1의. 이런 1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도정에 등록된 토지가 부동산 등기부 위에 줄거세요.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대지권 등기가 된 별도로 작성하는 지적공고입니다.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대지권 등록부.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양갈 2번 중요 표시는 등록사항 외우러 가죠. 등록사항. 자, 1. 소재 집은 묻고 공통점이죠. 소재 집은
그럼 3번이 가장 중요하겠죠? 소유권의 지분. 그 다음 4. 대지권의 비율. 대지권의 비율이 1000분의 100. 다음 5번 중요. 5번, 6번 묶으세요. 자, 대지권에 있으면 여기에 건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요거 표시해 줘야 되고, 건물. 그러니까 점유 부분에 건물 표시 101동. 6번 건물의 명칭, 이안아파트 이렇게 건물의 명칭. 그리고 7번 소유자의 성명, 주소. 8번 소유자가 변경된다고 원인. 9. 토지 고유 번호. 10번 중요한 이제 집합 건물별 대지권 등록부의 페이지 번호. 여기서 외울 게 뭐예요? 4번 대지권 비율, 5번, 6번, 10번 요 네 가지가 아까 공유지 연명부에다 플러스 네 가지가 더 기록되는 거죠. 4 대지권의 비율, 5, 6, 10번이 더 추가된 겁니다. 대지권 등록부는.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합니다. 자, 오른쪽에 양식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대장 5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땅, 연명부. 아파트에 대지권 있을 때 대지권 등록부 봤어요. 이제 도면 갑니다. 4. 취적도하고 임야도죠. 이런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양가로 2번 내려와서 도면에 축척 갑니다. 자, 축척은, 자, 저번에 물어봤지만 500분의 1하고 6000분의 1하고 중에 어느 게 큰 축적이라, 대축적이라 그랬죠? 네, 여기 대축적입니다. 이게 소축적이고. 자, 그래서 임야대장요. 임야대장은 2개, 3000분의 1하고 6000분의 1, 2개밖에 없어요. 소축적. 현재 이걸 더 많이 사용하죠. 시험은 안 나오지만, 자, 토지대장에는, 자, 축척이 지금, 취적도, 자, 토지대장에는 600분의, 지금 1200분의 1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자, 임야대장은 6000분의 1이 가장 많고, 이게 일본 시대 때 있어도 그래요. 일제시대 때 축척을 했었기 때문에.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이번에 외우러 가야 돼. 취적도의 법정 축척이야. 법에 딱 정해놓은 거. 자, 기억 줄어나간다. 취적도에는 7개 축척이면 7종. 자, 가보죠. 분모가 500분의 1, 600분의 1. 자, 잘라주고 500분의 1, 600분의 1. 자, 500분의 1에다가 이퀄 적으세요. 뭐라고요? 신도시 지역입니다. 신도시 지역. 대표적으로 500분의 1. 그 다음에 600분의 1. 분모가 3자리인 게 2개야. 그 다음 4자리인 게 5개야.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7가지가 있습니다. 외워야 돼. 500, 600을 먼저 외우고 1000, 1200, 2400, 3000, 6000이야. 중간에 뭐가 없어요. 2000분의 1이라는 건 없습니다. 헷갈리면 안 돼. 자, 미어 이제 중요. 아까 설명한 거야. 신도시.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된 지역. 신도시죠. 신도시는 500분의 1 축척 사용한다. 기억해야 돼. 무조건 도시개발 사업. 그러면 500분의 1. 다음 3번에 임야도의 축척은 2개밖에 없어. 몇 분의 1, 몇 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2종이다. 외워야 됩니다. 취적도에는 7개. 500분의 1, 600분의 1, 1000, 1200, 2400, 3600, 6000. 임야도는 3000분의 1, 6000분의 1. 딱 2가지만 축척이 있어요. 자, 이제 3번 등록사항 갑니다. 자, 등록사항은 도면에는 조심해야 돼. 도면은 적을 때 요거밖에 안 되잖아. 여기 적으니까. 아까 했지만은, 자, 부호를 나타냅니다. 도면에는 지목을 부호만 한다 그랬죠. 그게 포인트야. 1. 소재 지번, 소재 지번, 공통점. 다음 3. 지목 적을 때 조심하죠. 지목은 지번 오른쪽 우측에 정식 면칭이야. 동그라미 뭐로 기재한다? 부호로 기재한다. 예. 607도 산 23임 이렇게
한 자리 숫자 앞으로 기재함. 옆에 적으세요. 차 문자 적는 게 뭐죠? 장차 천원, 장차 천원. 그게 답이야. 장차 천원. 그 다음 4번에 동그라미 크게 쳐. 경계, 경계.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합니다. 도면, 경계. 다음 6번에 색인도에 동그라미 치세요. 색인도. 그 그림 나오죠? 자, 색인도. 요게 색인도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도면에 색인도. 그럼 가운데가 8이 적으죠. 요게 8번지라는 거야. 옆에 보면 7번지, 오른쪽에 9번지, 위에가 3번지, 밑에가 10. 이렇게 연결 보호야. 요게 8번지라는 뜻입니다. 요걸 색인도라 그래. 색인도. 색인도. 다음 6번 지적 도면의 이름. 지적도라면 지적도, 임야도라면 임야도 이렇게 되죠. 이름과 축척입니다. 축척. 조금 이따 볼 거야. 도면 이름과 축척. 자, 그 다음 동그라미 니은 중에 표시하세요. 니은 워낙 중요합니다. 니은. 경계점 동그라미 좌표 등록부를 위치하는 지역 어디라 그랬죠? 신도시. 신도시 지역 내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이름 끝에다가 동그라미 쳐 좌표라고 표시한다. 좌표라고 표시한다. 그리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자 다음 배워야 됩니다. 이 도면에 의하여 뭐 할 수 없다. 청량할 수 없음. 없음이라고 기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도시는 좌표 가지고 청량합니다. 도면 가지고 청량을 할 수 없어요. 정밀하니까 그래. 자, 그걸 한번 볼까요? 한 장 넘겨보세요. 보면서 봐야 돼. 한 장 넘기시면 자,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보통 지적도야. 가보죠. 맨 왼쪽에 10십자 나오죠. 그게 뭐야? 저거 뭐라 그랬죠? 색인도. 저거 색인도. 색인도. 10십자고요. 색인도. 그 다음에 이제 무선군. 군. 무슨 군 할까요? 예천군. 무슨 면? 호명면. 무슨 리? 적어 놓으세요. 함암리. 지적도. 자, 몇 장 중 제 몇 호. 축척 적어. 축척 1200분의 1. 1200이 제일 많으니까 1200분의 1. 요렇게 이 사각형이죠. 직사각형. 요걸 도각선이라 그래. 그림의 외곽선이라는 거야. 도각선. 자, 그림 도각선. 도각선. 되게 시험은 안 나오지만 요게 40, 요게 30 이렇게 돼. 되게 시험 안 나와. 도각선. 자, 그 밑에 자 파란 색깔 줄거든 제목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지는 지역의 지적도. 이 어디야? 신도시 지적도라는 거야. 신도시 지적도는 왼쪽에 색인도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소재 집은 용인시 운학동. 자, 줄거세요. 지적도 옆에 뭐라고 되어 있죠? 좌표라고 적어요. 항상 좌표. 그러면 신도시야 이게. 좌표 20장 중 제8호. 제8호에 줄긋고 8호 고르니까 색인도 중간이 몇 번이야? 8번이잖아. 그거예요. 바로 자 출것도 축척이 얼마야? 500분의 1. 이걸 외워야 돼. 신도시는 지적도 오른쪽 옆에다가 좌표라고 적고 축척은 500분의 1이야. 그럼 도각선 오른쪽 맨 끝에 내려와 봐. 도각선 오른쪽 맨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조그만 글씨 줄거세요. 이 도면에 의하여 청량을 있다 없다? 없음이라고 해서 왜 그래요? 이 도면을 청량하는 게 아니야. 여기는 좌표로 청량해요. XY 좌표값 가지고. 그래서 이 도면을 청량 못해. 근데 위에 있는 보세요. 위에 있는 데는 이 도면 가지고 청량한단 말이야. 쉽게 해서 이 안동은 도면 가지고 청량해요. 근데 신도시는 뭐죠? 좌표 가지고 청량하는 거야. 어디가 더 정밀하겠어요? 좌표가 더 정밀하니까 신도시. 자,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옛날 자, 일제시대에 청량했으니까 이 보통 지적도예요. 지금은 이제 뭡니까? 인공위성을 쏘잖아요. GPS로. 그리고 이런 정밀한 좌표를 압니다. 좌표. 그 신도시는 이렇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춘 지역이야. 자,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임야도가 나와. 우측. 맨 십자가 뭐라 그랬죠? 색인도. 예천군 무선면 무선이 동그라미 쳐. 지적도라 그래서 임야도. 그리고 맨 오른 축척에다 적어. 몇 분의 1? 2개. 3000분의 1 아니면 6000분의 1. 2개 적으죠? 3000분의 1 아니면 6000분의 1.
그리고 그 안에 집은 보세요. 앞에 산자가 붙어 있죠? 산 1번지 임이 아니에요. 산 2번지 임. 자, 그리고 맨 밑에 와보세요. 맨 밑에 박스에, 맨 밑에 3번 줄 거세요. 3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의 지적적인 특징 외워야 돼. 신도시입니다. 자, 1번 도면의 이름 끝에 뭐라고 적었죠? 좌표라고 표시한다. 자, 2번 조심한다. 2번 동그라미 쳐.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센티미터 단위까지 표시하면, 자, 중요한 게 좌표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입니다. 좌표로 계산한다는 거야. 도면까지 계산 안 해. 좌표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표시한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고. 5번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뭐라고 적어? 이 도면에 의하여 청력 없음이라고 기재한다. 2번을 설명하러 올게요. 왼쪽 와보세요. 왼쪽에 중간점에 79의 2번 대지 찾을 수 있어요? 중간점에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중간점에 찾기 쉽게 그냥 맨 예전에 78의 2대 찾았어요. 78의 2대 조그마한 글씨 10번 찾았어요. 78의 2 그러면 거기 가로가 얼마야? 네, 25.10. 요게 바로 요겁니다. 요게 좌표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야. 요게 뭘로 계산했다고? 좌표로 계산. 여기 경계점 간의 거리입니다. 거리. 그러면 요쪽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면적이 나오잖아요. 자, 거기에 들어간다. 좌표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표시합니다. 그러면 두 가로 세로 곱하면 면적이 나옵니다. 자, 거기다 축척 500분위를 곱해야 되겠죠? 자, 그 위에 보세요. 그냥 지적도는 거기 있어, 없어? 그런 게 없잖아, 그죠? 가로 세로에, 거리가 없잖아. 자, 그 신도시는 뭐가 들어간다? 좌표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들어갑니다. 보통 지적자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시험이 잘 내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요, 많이 알아요. 별거 다 합니다. 이 좋은 걸 갖다가 참, 저는 고3 애들한테 가르쳐야 돼, 이걸. 고3 애들 정말. 아니면 우리 옛날 상고 논거죠. 상고 논거 2학년들, 3학년들 가르쳐야 돼요. 그럼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맨날 영어 시간에 수포자들 참자고 앉아잖아.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야, 너희 집에 와서, 너희 집에, 토지장 떼와. 등기부등본 떼와.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파가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공부가 이제 실 공부인데, 이거 영어 시간에 졸고 앉았고, 이거 참, 수학 포기자들은 수학 시간에, 되겠어요, 이게, 대한민국 이게 교육부 장관이 전부 돌대가들이야. 서울대 나온 애들이 머리들 안 돌아가, 건마들이. 지네들은 공부를 잘했잖아요. 공부를 중간 지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지들 대가리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 지금 요모의 요꼴이 지금. 여야가 그렇게 싸워. 나는 야당하면 한 번씩은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 다 올려주고 팍 까고 말이야. 무조건 다 까니까 지네들은 그죠? 이거 참나.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동서도 야당이 한번 나오고, 그죠? 전라도에서도 여당이 한번 나오고, 이렇게 돼야 돼요. 너무 안 되니까 참.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 됐으면요, 전 돌을 뜯어 고칩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 36도선, 37도선, 38도선, 이렇게 해가지고, 36도선, 36도, 37도, 38도, 이렇게 짝짝짝 그러면 전라도 경상 안이 없잖아요. 이렇게. 도시개발도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지금 경부선만 할 게 아니라 옆으로 자꾸. 그리고 서울대학을 어디서 내려와야 되느냐? 서울대학 충청도 인으로 내려와야 돼요. 반은 경상도 내려오고 반은 전라도 내려보냅니다. 서울대를. 쉽게 해서 서울대 문과는 경상도, 이과는 전라도 딱 내려보내면요. 인구가 100만 명 이상 내려옵니다. 그 서울대학 때문에. 그래 해놓고 이제 사립대학은 안 되니까 너는 가위바위보 해라. 연대고대 가위바위보 해갖고 야, 너 둘 중에 하나 내려가라. 그러면 이제 20년 동안 국가에서 얼마 지원하겠다. 그러면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대 연고대만 밑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다 이제 지방이 잘 돼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예? 지금 어디로 내려와 있어요? 국회 내려와가지고 누가 내려옵니까? 안 내려와요. 국회의원 내려와요. 지금 와이프하고 애들은 서울서 다 공부하는데. 어때가 되냐? 그걸 생각을 해야지. 만약에 서울대 거기도 안 됩니다. 한 대 몇 개 있잖아요. 그죠? 한 5개 대학 지방을 내려오면요. 한 반은 내려옵니다. 1,000만 명 내려옵니다. 그게 이거야. 지방을 이기는 방법. 경북대를 어떻게 잘한다. 부산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 사고가 있어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슨 LH 홍사를 내려온다. 무슨 은행 내려온다. 그거는 근무하는 사람만 내려와요. 또 그래는 통근차 보내. 통근차. 우리 도청 왔잖아. 도청 오니까 대구에서 오늘 출퇴근하잖아. 그거 없어야 돼요. 무슨 출퇴근을 시켜. 그거 왔으면 거기서 살아야지.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그걸 출퇴근을 시키니까 되겠어, 그게? 그리고 안동 사람이 걸로 들어가고. 지금 뭐지 됩니까, 제가? 이 돌대가리네, 돌대가리들. 그러니까 쟤들 잘나다고 싸우는 거야, 여야가. 참. 그러니까 전세하고 임대차도 구별 모르. 아직도 그러잖아. 이 전세 사기가 아니야. 임대차 사기입니다. 정확하게는. 등기 안 했으니까 날아간 거지. 전세를 등기해서 봐야 안 당했지. 등기 안 했으니까 사기 당했지, 바보같이. 전세권하고 임대차하고 그만큼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임대차는 그래서 주임법을 자꾸 뜯어고치잖아.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그 전세라 전부 전세권으로 바꾸면 돼요. 등기해라 100%. 그리고 이제 정 안 되면 이제 전세권 보험을 좀 낮춰주든지, 보험 들게 하고 사고 났을 때 그렇게 해야지. 특별보험 자꾸 만든다 그래. 아이고 돌대가리 같은 것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이걸 한번 했으니까 또 가보죠. 자, 도각선 이렇게 했죠, 그죠? 도각선. 자, 오른쪽 갑니다. 자, 오른쪽 가서 동그라미 리얼 오세요. 동그라미 리얼. 어디 했죠? 오른쪽 8번이 동그라미 리얼 67페이지 67쪽 맨 위에서 한 4번 리얼 동그라미 리얼 아까 했던 거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내의 지적도에 줄어나간다. 도각선 오른쪽 끝에 뭐라고 적어야 돼? 이 도면에 의하여 청량 없음이라고 기재를 해야 한다. 그다음 8번에 도각선의 수치. 자, 도각선의 수치 와보세요. 도각선의 수치 한 장 넘겨보세요. 여기 수치가 있어요. 여기 수치. 도각선의 수치. 그다음 맨 위에 지적도에 자, 맨 왼쪽에 얼마 되어 있죠? 11만 4천. 그다음 맨 오른쪽에 얼마 되어 있죠? 11만 4,500. 그거 빼면 돼요. 그 다음에 가로의 맨 위에 24만 9,400. 맨 왼쪽에 24만 9천 돼 있죠? 빼미니까 400 차이죠. 400 곱하기 100 하면 거기에 면적들이 나와요. 시험은 안 나오고 하여간 도각선에 뭐가 있다? 수치가 있다. 글자가 있다. 자, 도각선 수치. 다음 앞으로 돌아와. 동그라미 9. 자, 줄거세요. 좌표 동그라미.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요건 어디만 있는 거야? 신도시에만 있는 거죠? 신도시에만, 신도시. 다음, 자, 10번도 정해 표시하세요.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 위치. 요것도 신도시에만 있습니다.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그 밑에 박스 나오죠? 지적 삼각형은 요것만 기억하세요. 자, 동그라미하고 열십자. 요게 지적 삼각점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은 까맣게 동그라미 되어 있죠. 다음 지적 도근점은 동그라미만 되어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만 하죠. 지적 삼각점은 저 정상에 있다. 이렇게 산 꼭대기 있습니다. 거의 산 꼭대기. 그 다음에 지적 보조점은 산 중턱점이 중간점. 그 다음에 지적 도근점 거의 시내에 있습니다. 시내. 지적 도근점. 자, 그걸 한번 보러 갈까요? 그건 어디 있다고? 자, 신도시에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다음 장 넘겨서 맨 밑에 신도시에 있는 지적도 찾았어요? 자, 신도시 지적도 중간점 보세요.
중간 위에 보면 팔자 찾았어요. 이렇게 팔자, 요게 지적 도근점이야. 도근점 8. 그리고 조금 더 내려와도 또 9 있죠. 동그라미 9. 또 동그라미 10 찾았어요. 이게 바로 도근점입니다. 요거는 신도시에만 있어. 지적 도근점, 지적 도근점. 자, 그 다음에 11번 중요 표시.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살짝 적어. 시청이라고 적어줘요. 시청. 도면에 어떻게 건축물이 나와? 그러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사이트 한번 가보죠.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딱 치면 시청 나오잖아. 도면에.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도 도면에 등록합니다. 시청, 동사무소 이런 게 이제 도면에 있어요.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그 다음 마지막 12번 지적소관청의 도장 직인입니다. 직인. 근데 밑에도 두 번째 줄 다만 줄거 다만 전산에는 직인 안 찍어. 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즉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에는 직인을 날인하지 않습니다. 컴퓨터에는 직인 없어요. 자, 이제 직인 한번 볼까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맨 위에 지적도 도각선 오른쪽 밑에 보세요. 몇 년 몇 월 몇일 작성. 직인 적혀 있죠? 이렇게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네, 밑에 그죠? 직인. 그게 지적도 임명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가보죠. 5번. 70페이지. 5번. 자, 매년 한 문제 꼭 나와.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금 바로 외우죠. 이름. 뭐라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좌표가 포인트입니다. 옆에 저거 어디만 있다? 신도시에만 있다. 신도시.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의의 갑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란 각 필지별로 경계점의 위치를 줄거세요. 평면, 직각, 종횡선 좌표. 평면, 직각, 종횡선 좌표. 즉 XY 좌표로 등록하는 지적 공부입니다. 쉽게 하면 이거죠, 이제. 자, 이렇게 돼 있다. 요거 뭡니까? 요게 뭐죠? 이렇게 되니까. 자, 이거 뭡니까? 종행이죠? 종행. 딱 정확하게 뭐라고 돼 있죠? 자, 평면이죠, 지금. 평면. 직각이죠? 직각. 자, 종횡선. XY. 여기가, 자, 보죠? XY 좌표가 돼 있어. 그러면 여기하고 XY 좌표. 그러면 X값하고 X값. Y값하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면적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오른쪽 잠깐 와보세요. 그림, 양식. 경계점 좌표 등록부 양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왼쪽 고유번호 19자리 토지 소재 밑에 줄거 부호도 이겁니다. 도면이요, 도면. 자, 그러면 요게 1필지 보호도인데, 자, 제 요약집 나오겠지만, 1필지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죠. 자, 1필지가 이렇게 생겼어. 자, 이렇게 생겼다면 요걸 부호도라 그래. 그림이죠, 그죠? 그림이잖아. 그리고 이제 XY 좌표가 여기를 이제, 자, 부호도, 자, 부호를 쳐 1, 2, 3, 4, 5, 6, 7, 8 이렇게 갑니다. 오른쪽으로. 요걸 뭐라 그러냐면 요걸 뭐야? 부호도. 이게 부호라 그래. 1, 2, 3, 4 부호. 1, 2, 3, 4 이 부호. 그러니까 부호도죠. 그러면 여기 1번에 X값, Y값. 2번에 X값, Y값. 여기 딱 적혀 있어. 그러면 1필지인데 계산할 때 요렇게. 그럼 요 면적, 합하면 면적 나오겠죠? 네. 이게 바로 부호도입니다. 부호도. 거기 그리너. 이렇게. 하고 부호 이게 1, 2, 3, 4, 5 이렇게 나와. 오른쪽에 바로 옆에 부호 나오잖아. 부호. 그죠? 부호에다가 1, 2, 3, 4 이렇게 나와. 그러면 1번의 좌표가 X 좌표값 몇 제곱미터, Y 좌표값 몇 제곱 이렇게 적죠. 가장 중요한 게 부호 좌표가 들어간다는 거.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포인트가 뭐야? 부호 좌표. 이게 포인트야. 부호 좌표. 부호도는 이제 도면 이렇게 1필지 그림
그리고 부호는 1, 2, 3, 4, 5, 6, 7, 8 이걸 부호. 이게 XY 좌표, XY 좌표. 그러면 청량을 뭘로 한다? 이와 같이 좌표로 청량한다는 거야. 좌표. 자, 좌표는 지금 우리가 뭐 이건 자세히 시험에 안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원점 영화 노래 누가 불렀죠? 에? 까먹었어요? 원점 뭐 있는데 이거 서른도에? 모르겠어. 그 시험에 안 나오고 하여간 자, 청량할 때 원점이 어디냐면 저 수원에 있어요. 수원에 뭐 삼성 있는 그 원점 이걸 원점과 여기 가지고 이제 XY 좌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점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 중앙청에 있는 게 아니고 수원에 이제 원점이 있는데 그걸 원점으로 해서 이제 이 좌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XY 좌표값. 자, 그러면 정밀도가 높은 게 뭐라고? 신도시야. 그 청량에서 축척이 얼마야? 500분의 1 가지고 XY 좌표를 만들게 됩니다. 그걸 적은 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야. 아마 이제 청량을 다시 하면 이제 축척 변경을 한단 말이야. 축척 변경 다시 하면 다 이걸 만들어요, 이제. 이게 더 정밀도가 높으니까. 옛날 일제시대에 쓰던 거 다 없어야죠. 지금 이제 1912년대 뭐 1920년대 만든 이런 지적을 쓰고 있으냐. 이게 안 맞지, 지금. 이 지적도의 면적하고 실제 청량 면적은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왜? 이 면적은 뭡니까? 수평 면적이잖아. 우리가 사용하는 뭡니까? 이거 산도 있고, 이거는 뭐야? 공간 면적이잖아요. 달라. 평수가 다 차이 나요. 나중에 이제 축척을 변경할 때 되면 이제 청산을 해줍니다. 청산금을. 실제하고 다르니까. 면적이 더 넓은 사람한테는 돈 받아야 되고, 좁은 사람한테는 내줘야 되겠죠. 자, 그럼 또 앞으로 옵니다. 자, 떡 났고, 한 장 넘깁니다. 이제. 넘기면 70페이지 갑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조금 시간 걸리지 않고 보죠. 1번. 다 설명했으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각 필지별로 경계점 입지를 XY 좌표 평면 직각 종행선 좌표로 등록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서 기억 갑니다. 기억.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정밀도가 높다는 거죠. 그림 지적에 비해 훨씬 정밀도가 높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2번 중요 표시하세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다 작성하는 게 아니라 딱 두 군데야. 1번 아까의 신도시 1.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주거돼요.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 이게 신도시야.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 즉 신도시하고 2번 축척 변경을 위한 청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 두 군데입니다. 축척 변경하면 거의 500분의 1로 많이 바꿔요. 자, 두 군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합니다. 자, 3번에 이제 축척 갑니다. 동그라미 2번 쭉 올라간다. 아까 했던 거 신도시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과 즉 신도시와 축척 변경 시행지역의 지적조 축척을 얼마라고? 500분의 1로 한다. 이거 내고야 돼. 500분의 1. 그러니까 최소 면적 단위가 얼마가 된다는 거야? 0.1제곱미터라는 거야. 0.1제곱미터. 그 다음 이제 3번 조심. 농지의 구획정리 시행지역은 1000분의 1로 합니다. 원칙은 1000분의 1인데, 자, 미리 이제 주거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3000분의 1과 6000분의 1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도지사 승인을 잘 나와요. 농지 구획 정리 시행 지역은 1000분의 1이 원칙이에요. 축척은. 그런데 예외적으로 미리 시도의 승인을 받으면 6000분의 1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점 하나 기억. 시도지사 승인받은. 자, 4번 등록상. 자, 이걸 봅니다. 1번, 2번은 공통 소재 지번. 자, 동그라미 치세요. 좌표. 다음에 자, 맨 밑에 6번 지적 도면에 번호도 적습니다. 왜냐? 지적 도면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오른쪽 7번 가장 중요한 거 부호 및 보호도. 부호 및 보호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호 및 보호도. 부호 및 보호도. 자, 부호는 1, 2, 3, 4, 5, 6 적는 거라 그랬죠. 보호도는 그림입니다. 그림. 자,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정리하러 간다. 1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신도시에서는 토지, 잘 적어보죠. 토지 경계 결정과, 요게 토지 경계잖아요. 지금 경계. 뭐 좌표로 합니다. 좌표. 경계 결정과, 그 다음에 지표 땅 위에 보고는 좀 물어야 돼? 좌표에 의합니다. 무조건 좌표에 의합니다. 그 다음 2번. 지적소관청은 분할이나 합병 등으로 경계가 이제 변동이 되면 두 개를 같이 작성해야 돼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같이 동시에 지적도도 정리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점은 그래서 지적도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같이 갖춥니다. 어느 지역은 신도시나.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죠.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면서 자, 이게 조금 복잡해요. 제각시 나오면 자세히 되어 있는데, 자,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맨 위에, 여기입니다. 소재 지번은 7개 공통점이죠. 거기 보세요. 맨 위에, 토지 소재 지번은, 자, 전부 동그라미 되어 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명부, 대지권능력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7개 지적권을 다 공통적으로 등록합니다.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지목까지요. 지목하고 하나 더 적어. 지목하고 밑에 축척 보세요. 찾았어요? 축척 찾았습니까? 지목하고 축척 묶어. 순서를 지목하고 축척은요. 이렇게 빼가지고 이거는 지축. 지축은 대도만 등록합니다. 대는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 지적도, 임야도죠. 도만 등록합니다. 지목과 축척은 딱 대장과 도면만 그렇게 옵니다. 지목, 옆에 적어 대도만, 대가 두 개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동그라미. 지적도, 임야도 동그라미 되어 있죠. 그래서 지목은 대도만 등록합니다. 밑에 축척도 똑같아요. 밑에 축척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만. 자, 기억합니다. 지목과 축척은 대도만 등록한다. 머리 글자 따서 지축은 대도만. 자, 옛날에 이제 3호선, 옛날에 제가 이제 강의할 때 3호선 종착역이 지하철이 지축역이었어요. 지축역. 지축은 대도만 있다. 대도만. 지축은 대도만. 그 다음에 세 번째 면적. 면적은 딱 한 군데야. 대장에만 들어가. 대장. 면적은 대장만.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럼 가끔 냅니다. 자, 다음 중, 뭐 이게 중개사법에서 낸단 말이야. 다음 중, 자, 개업공유중개사가 중개를 할 때, 자, 면적을 알고자 한다. 무엇을 참고해야 되는가? 뭐 참고해야 돼? 대장입니다.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또 다른 데는 안 나타나니까 그렇게 죽지 않단 말이야. 면적은, 자, 나도 그래. 나도 이 땅이, 면적이 얼마인지 몰라. 뭐 떼봐야 돼? 뭐 떼봐야 돼?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떼봐야 된다. 다른 건 떼봤자 흔들이 안 나타나니까. 자, 등기부하고 대장을 두 개 다 떼봤어. 이게 불일치하더라. 뭘 믿으라 그랬어? 대장을 믿어야 돼. 대장이 이거잖아. 표시는. 자, 소유자는 대장에는 소유자가 갑이라고 돼 있고 등기부에는 을이라고 돼 있어. 누구를 믿어야 돼? 그거는 등기부를 믿어야죠. 권리는 등기부가 이거고 토지 표시는 대장이라는 거죠.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동사회가 붙이고 토지 이동사회야. 토지 이동사회는 대장만 적습니다.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만 토지 이동사회. 다음 경계는 또 한 군데 어디겠어요? 도면에 동그라미 쳐져 있죠. 다음에 좌표는 어디만 딱 한 군데. 그렇죠. 맨 오른쪽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만. 자, 그런 걸 출제해요. 다음,
자, 축척 밑에 소유자. 자, 소유자는 네 개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죠. 대지권 등록부. 소유자. 다음 소유권의 지분. 자, 지분은 자, 2명 이상 있어야 되잖아. 공유 지분이니까.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공유 땅 영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죠. 대지권 등록부. 다음 대지권 비율은 한 군데밖에 없겠죠. 뭐예요? 대지권 등록부죠. 다음은 토면번호 조심해야 돼. 토면번호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도 토면번호 들어갑니다. 그리고 취적도하고 임야도는 당연히 들어가고 또 경계점 좌표등록부도 같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대장만 들어갑니다. 대장, 공시지가 대장. 다음 건물의 명칭 중에 표시해야 돼요. 건물의 명칭은 어디 들어가요? 대지권 등록부죠. 이한 아파트는 대지권 등록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 3문제가 나와요. 많이 나올 때는 4문제까지 나와. 10점이야. 엄청나게 한 거예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 한 10점 올라갔으니까 조금 휴식했다가 있습니다.